스타트업 직장인 토크 11배 라운지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10월의 절반이 지나갔네요. 11배 라운지에서 편집을 맡은 앨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생활 20년 만에 포인트 정립하고 있는 제이콥입니다. 20년이나 되셨어요? 20년 됐죠? 아, 진짜요? 20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연수원부터 시작하면은. 아, 거기도 그 사회죠? 네. 공무원 아니에요? 공무원이었어요. 네, 공무원이죠. 네, 공무원이고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땐 공무원이군요. 네. 저는 짠테크 반대론자 우디입니다. 아직 욜로예요? 네, 저는 짠테크 별로 안 좋아해요. 오늘 주제 되게 마음에 안 드시겠네요. 저 반박을 할 수가 있죠. 네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엄청난 인플레이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줄여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짠테크를 도와주는 서비스들 어떤 게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다 하는데 얼마나 오른 건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또 이 시간에 전공을 살릴 줄은 또 경제학 전공자죠. 학부 전공을 살릴 줄은 정말 몰랐는데 그 소비자 물가 동향 아예 그 PDF를 가져왔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17년부터 2022년까지 9월까지 지금 계속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17, 18, 19, 20까지는 거의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는데 딱 그게 깨지는 부분이 있죠. 그 사이클이 깨지고 계속 물가가 오릅니다. 딱 코로나 때네요. 네, 1, 2월부터 시작됐고 그때 3월에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폭락을 하면서 굉장히 경기 침체가 우려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법으로 여러 가지 뭐 재정 정책이 있을 수 있고 뭐 금융 정책이 있을 수 있는데 많은 나라들이 돈을 푸는 정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돈을 푼다는 것은 뭐 당연히 우리의 물건의 가치를 재는 화폐라는 것의 모수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전체 돈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재화가 늘어나지 않으면은 재화에 붙여지는 그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로 물가가 계속 올랐습니다. 이제 지출 목적별 등락률을 보시면은 그 중에서도 가장 높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제일 우리 생활에 아주 밀착되어 있는 식료품, 교통, 음식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더 체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전체적인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월비 지금 5.6%? 네. 저번 달 9월 기준? 기준입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셨던 음식이나 교통 같은 것들도 거의 7%, 8% 이상? 이제 전년 동월비 증가를 했는데. 미국보다는 좀 나은 추세죠. 미국은 7%, 8%씩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더 심각한 상황이죠. 8점 몇 % 나오니까 오히려 안도감을 표하는 그거보다 더 오를 줄 알았는데. 주가에 반영이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면 가격표 계속 바뀌는 거를 이제 체감을 하긴 했는데 또 이렇게 숫자로 보니까 근데 이게 또 한 번 오른 게 쉽게 떨어질지 절대 떨어지지 않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약 2% 정도 되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없는 물가의 상승은 자본주의 하에서 그 자원 배분을 촉진시키는 힘이라고도 볼 수 있대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예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은 자원 배분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은 이게 오르면서 여기에 막 경제 주체 이해관계들이 나도 올릴래 뭐 이런 힘의 관계가 계속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힘이 작은 거는 못 올리고 힘이 굉장히 강한 주체들은 올리는 그런 현상을 통해서 계속 그 자원 배분이 순환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어쨌든 성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인 거죠. 인플레이션. 이제 물가 퀴즈를 제가 그럼 체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00년,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이거든요. 짜장면, 평균 짜장면, 지금 짜장면 얼마에 드시나요? 8,000원 정도 하지 않나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서울 한복판이기 때문에 조금 비싼데 전국 평균으로는 5,769원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싸네요. 네, 그래 6,000원 정도라고 하는 거죠. 이제 6,000원 정도에 평균적으로 먹고 있는데 2000년에는 얼마였을까? 2000년이요? 네, 22년 전 2000년에 뭐 하셨나요? 초등학생? 네. 기억을 해보세요. 얼마 짜장면 먹었을 텐데. 퀴즈죠, 퀴즈. 퀴즈입니다. 좀 좋은 데는 3,000원. 3,000원. 그 다음에 일반적인 데 2,500원. 2,500원. 네, 아, 근데 네. 동안. 앨리스는 얼마로 기억하시나요? 한 3,000원 정도 하지 않았을까요? 3,000원. 두 분이 역시 굉장히 우수한 기억력을 가지고 계시네요. 아, 그래요? 정답입니까? 네, 평균 가격은 2,742원이었다. 딱 중간이네? 그래서 짜장면이 그랬고 좀 어려운 거 하나 내보겠습니다. 자, 삼겹살 1인분입니다. 삼겹살 1인분이 2022년 평균 냉삼이냐 생삼이냐 네, 모든 걸 평균 내야 됩니다. 국산이냐 뭐 이런 거 다 모든 걸 해서. 평균 내서 지금 14,385원이래요. 네, 그 정도 할 것 같아요. 댓글 아니에요? 1인분입니다. 근데 이제 1인분의 기준이 다 장난을 쳐놔서 맞아. 다 그렇죠. 달라가지고. 200에서 뭐 120까지 전 본 적이 있습니다. 200은 진짜 많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많이 주는 거예요. 120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삼겹살. 이 삼겹살이 2000년에는 평균 얼마였을까? 6,500원? 저도 한 7,000원 정도 쓰겠습니다. 7,000원. 네.
요때는 아마 평균이 낮았는지 3,800원. 에? 네, 평균 3,800원이었답니다. 네, 2000년. 오. 그러면 이제 정치하시려면 꼭 필요한 또 퀴즈가 있습니다. 버스비요? 네. 와, 버스비 시내버스, 전철, 네. 한 7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네. 기본료를 이제 기본 저희 청소년 요금. 요금이라서 좀 할인. 아, 네. 청소년 그거보다 할인됐겠죠. 700원대? 제 기억에 초등학생 280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280원. 네. 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역시. 성인 요금은 그러면 얼마 추정이 가능하죠? 그러면 한 650원? 500원. 500원? 오. 네, 500원이었답니다. 어쨌든 이렇게 물가는 2000년에 비해서 우리가 쓰는 2.5배 정도는 그냥 올라 있습니다. 네. 그렇게 물가가 엄청나게 올리고 있는데 이 물가를 잡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특히나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의 가치가 흔해진다는 거는 물가가 오른다는 건 결국 달러 패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또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끝까지 물가는 때려잡을 걸로 보이고요. 특히나 지금 러시아를 비롯한 뭐 이란까지 이제 그쪽으로 지금 가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물가를 잡고 달러 패권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제 열심히 금리도 올리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빠르게 물가가 떨어지진 않을 거기 때문에 네. 또 우리 소비자들과 지갑이 얇은 네. 유리지갑인 직장인들 연봉이 그만큼 또 따라서 오르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소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뭐 요즘은 이제 농담식으로 티끌모아 왕티끌이다 뭐 이런 말도 하긴 하는데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보이는 게 MZ세대의 무지출 챌린지 들어보셨나요? 나 처음 들었습니다. 무지출 뭐 아예 돈을 안 쓰고 산다 이건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되게 극단적인 것 같은데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얼마 전까지면 되게 욜로고 욜로, 명품, 네, 플렉스. 플렉스 이러지 않았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아예 무지출 챌린지를 해요. 아, 오늘 지출 0 찍힌 걸 보여주는 네, 건가요? 그걸 이제 SNS 계정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인증을 한다거나 아니면 유튜브 컨텐츠로도 많이 쓰고요. 아, 오.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옛날에 그 유행했던 만원의 행복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혹시 보셨나요? 기억나요? 맞죠? 아, 네, 기억나죠. 2003에서 2008이면. 네. 네, 이게 꽤 오래 방송을 했더라고요. 공중파에서 이 정도 방송했으면 진짜 네. 오래 한 거거든요, 쇼프로가. 노래도 기억이 나네요. 노래 불러주실래요? 함께 행복할 수 있어 일주일 챌린지 월화수목금토일일까지 아니, 그, 우디 사진 기억력인 줄 알았더니. 우디 진짜 기억력 좋다. 오디오 기억력까지도 있네요. 영상이죠. 영상까지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기억력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특히 네. 옛날 거 이런 거 진짜 빨리빨리 까먹어서 저도 그냥 까먹 휘발성. 아, 대단하십니다. 네. 네. 아무튼 이런 만원의 행복 같은 약간 현대판으로 2020년대판으로 무지출 챌린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저희는 이제 스타트업 직장인 토크이기 때문에 우리의 짠테크를 도와주는 서비스들에 대해서 한번 빠르게 훑어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배달 서비스가 코로나 기간에 활성화가 됐었는데 네. 그와 동시에 이제 뭐 수요가 늘어나서 그런 건지 라이더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배달비가 또 많이 올랐잖아요. 아마 둘 다죠? 네, 둘 네. 다고 인건비 상승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 배달비를 줄여보기 위한 서비스가 있다고요? 네, 두이시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신림동 일부 지역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제 관악구 전역으로 확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달 음식 묶음 배송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가 되게 재밌는 게 이 대표님이 말씀하신 게 되게 인상 깊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점심에 김치찌개를 먹고 싶은데 김치찌개 100종류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실패할 확률이 적은 김치찌개 한 개 정도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 입점을 제한합니다. 한 카테고리별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선택을 되게 쉽게 하고 그래서 몇 개 가게에 이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동선도 효율적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어떤 그 다가구 주택 단위로 이제 모아서 한 번에 주문을 해서 이제 배달비를 이렇게 녹이는 그런 식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결제하게 되는 배달비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배달비 거의 무료에 수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녹여버리는 건가요? 음식값에 네. 이제 그 다음에는. 네네. 왜냐하면 이제 한꺼번에 이제 묶음 배송을 하니까. 그럼 받을 때는 어떻게 받죠? 어떤 정해진 장소에 가서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거? 그 오피스텔 단위로 하는 거니까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배달하면서 이제 내려오겠죠. 아, 어쨌든 집 앞에는 갖다 준다. 네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 단건이 아니라 여러 건 배송인데 네. 굉장히 좁은 지역으로 모아서 네. 그 라이더가 쉽게 할 수 있게 네,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픽업지를 한정하고 배달지를 한정해서 효율을 높이고 그러니까 동선하는 곳들을 효율을 높이는 거죠. 그걸 이제 일반적인 자연스러운 배달에서는 되게 그런 걸 맞추기가 어려운데 이건 인위적으로 그걸 제한한 거죠. 그러면 한 번에 주문할 때 좀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될 것 같은데 뭐 네. 최소로 몇 명이 모여야 된다 이런 게 있나요?
그게 몇 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배달되는 걸로 있어요. 예를 들어 그 한 건만 라이더가 배달하게 되면 실패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벌어지지 않게 실험을 계속 돌려봤는데 어쨌든 빵꾸는 크게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몇 분이 지난다는 건 시간이 몇 분 지나면 네, 특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조리가 들어가고 어쨌든 주문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보장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초기에는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게 비용 효율이 발생해야 되는 거니까. 네. 네. 굉장히 도전적인 프로젝트인 것 네,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가 벌써 레드오션이잖아요. 맞아요. 배민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에서 최적화를 되게 잘 해놨고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거는 이제 기존에 음식 배달을 하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워킹하는 거를 검증이 되었나 봐요. 네. 그래서 장보기 쪽으로 이제 확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장보기가 쉬울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네. 보면 음식은 바로 받아야 되지만 장보기는 좀 문 앞에 놔둬도 되고 하니까. 맞아요. 근데 아직 서비스 지역이 되게 좁긴 하네요. 네. 관악구에서만. 관악구 그리고 신림 몇몇 이제 서울대학교 앞에 특정한 지역에서 먼저 시작했고 네. 이제 조금씩 확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투자도 받았네요. 네, 지금 꽤 제가 알기로 경쟁이 되게 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시드 라운드인데 20억 이상 투자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경쟁이 심했다는 건 그만큼 이제 시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걸까요? VC들에서? 시장성에 대한 것도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근데 되게 정말 도전적인 일이라고 네,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그렇게 보이는데. 네, 근데 대표님 이제 유튜브에 가면 영상이 있거든요. 아까 이제 IR 피칭 하시는 게 있는데 약간의 어떤 긍정적인 광기라고 할까? 네. 네, 그거 보면 홀딱 반하는 게 있습니다. 아, 네. 사실 뭐 초기이기 때문에 뭐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석계에 가까우니까 네. 일단은 아주 극초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돈을 어떻게 버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입점 수수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공급자들한테, 그러니까 음식 배달 사장님들한테. 근데 또 재밌는 이야기는 이렇게 워낙 이제 배민이나 쿠팡이나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수수료가 올라서 이제 원성도 되게 자자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배민이 이제 받던 수수료 대비 어쨌든 꽤 낮지 않은 수수료를 측정했음에도 가격 저항이 이제 워낙 피어가 높다 보니까 서로 들어오려고 한다고 해요. 아, 정말요? 네, 대략 한 20%대, 20% 초반대 정도. 20%라면 그러니까 그 주문 금액의 20% 정도. 주문 금액이 20%요? 네. 정말 많이 가져가네요. 근데 배민이나 기타 이제 배달 플랫폼들은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되게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말했듯 이제 100개의 김치찌개점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는 특정 카테고리당 한두 개? 로 이제 한정한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화이트리스트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주문 볼륨은 다른 플랫폼 대비 훨씬 더 괜찮다고 해요. 공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이 덜하다. 네, 경쟁이 덜하기 때문에. 라이더 같은 경우는 그냥 플랫폼 형태로 이제 라이더들이 들어가서 아니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네. 라이더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되게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이분들 그 사고 되게 많이 나잖아요. 네. 사고 많이 나는 이유가 그 콜이 이제 first in first out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전하시면서 앞에 계속 보고 있다가 괜찮은 콜이 있으면 이렇게 찍는데 여기는 시급제예요. 오, 그래서 고정급을 한 2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직접 채용을 해서 네, 직접 채용을 해서. 근데 이게 보통은 그 그러니까 기존 이제 배민 같은 어떤 빅 이제 플랫폼에서도 그 직접 고용 라이더를 일부 사용하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의 경우는 이제 빵꾸 나는 그 콜들에 대해서 이제 메우는 그런 용어로 되게 많이 했었는데 여기는 이분이 생각했던 가설이 맞다면 그러니까 어떤 좁은 특정 픽업주야 배달지를 배달하는 게 동선이 나온다면 아마 직접 고용 라이더로도 충분히 워킹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단순 계산해봤는데 시간당 10건 가까이 해야 되더라고요. 10건 진짜 모여 있어야겠네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가능하려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한 3건에서 5건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게 10건 정도 하려면 정말 한 건물에 있어야 되는. 네. 바로 옆에 있던지. 네. 네. 맞아요. 어쨌든 이게 짠테크의 관점에서 보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2,900원, 3,900원을 반으로 아니면 또는 거의 안 무료로 내는 만들 수 걸로. 있는 네, 맞아요. 그런 서비스는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돈을 번다기보다는 이제 배달비를 아끼는 거죠. 아끼는, 네. 네, 아끼는 게 버는 거죠. 네. 네. 지금은 관악구에서만 하고 있지만 혹시 살고 계신 지역에서 네. 이제 다시 서비스를 한다면은 한 번쯤 또 네, 한 번쯤 써볼 수 도전을 있는. 해보시고 다음은 이제 디지털 폐지줍기라고 요즘 이게 약간 뭔가요? 워딩이 좀 빡센데 뭐 디지털 폐지줍기라고 이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제 앱테크라고 이제 좀 멋있게 말하면 앱테크 이제 앱을 통해서 이제 잔잔한 그 소액의 네. 그 돈을 버는 네. 그런 재테크를 요즘 많이 한다고 네, 하는데 네. 그 중에 몇 가지를 또 우디가 소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사실 디지털 폐지줍기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 요즘엔 또 기자들도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클릭을 많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도 되는 맞아요. 게 네. 돈이 안 되잖아요. 네, 사실 큰 돈이 절대 안 되는. 네. 투입 노동 대비 이제 돈이 안 되는? 그래서 저는 아까 말했던 이제 짠테크 반대론자인데 네. 네, 되게 워딩이 좀 자극적이지만 그래도 네. 어느 정도 공감은 된다. 네. 저는 제가 평생 만보기 같은 거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게 이제 2개 정도 되는데 요즘에 조금 시들해졌어요. 하나는 그 토스 네. 만보기, 그리고 하나는 이제 그 메디블록이라는 곳에서 하는 메디패스. 네. 차이점은 이제 토스는 이제 토스 포인트를 주고 현금화할 네. 수 있는, 네. 메디블록은 이제 메디블록 코인을 줍니다. 코인을 주고. 네. 그리고 이제 토스는 보통 그냥 걸어서 모으면 한 100, 한 7, 80원 네. 정도 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최대한 140원까지, 이제 어떤 미션을 수행하면 140원까지 주고, 네. 메디블록은 그 메디블록 코인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받는 리워드가 매일 달라지는 거죠. 네. 그것도 재미가 있네요. 네. 소소한. 근데 요즘 이런 게 진짜 많더라고요. 네, 토스뿐만 아니라 뭐 기존에 있었던 뭐 캐시워크 이런 것도 네. 있고. 캐시 슬라이드, 캐시워크는 예전부터 그건 있었고. 예전부터 있었죠. 네. 네. 거기는 대기업입니다.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나는 네. 대기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해? 하고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이걸 한 10개 돌릴 수도 있잖아요. 제한이 없으니까. 네. 그럼 하루에 뭐 한 100원에서 150, 200원씩 번다고 쳤을 때 네. 10개씩 하면 하루에서 3,000원에서 네. 5,000원, 6,000원까지도 될 수 있는데 일단 만보를 하루 벌면 그 대중교통비 정도는 빠지는 네. 그런 커피값 가능성이 나오네요. 있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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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게 30일이면 한 몇만 원, 네, 몇만 몇만 원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짠테크 맞다. 중요한 거는 또 그걸 위해서 내가 따로 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네. 그냥 걸어 다니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걸음수를 측정해가지고 어쨌든 리워드가 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거를 왜 하나. 그러니까 뭐 MAU를 늘리기 위해서, DAU를 늘리기 위해서 네. 단순히 그거 정말 그 그것 때문에 서비스 하는 건가? 업체에서요. 네. 근데 그것도 되게 유의미하죠. 그러니까 MAU와 DAU를 당연히 높일 수 있죠. 왜냐하면 저도 3번 이상 들어가니까. 네. 그리고 이제 들어간 겸사겸사 뭐 주식도 보고, 아, 그래요? 그 다음에 뭐 네. 이제 이자도 받고, 이런 장치들을 엄청나게 잘해놓은 것 한 같아요. 번씩 우리를 방문해 달라는 네. 그런 아주 소소한 후킹이라고 네. 할 수 네, 있겠네요. 차용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또 다른 목적은 뭐 있냐면, 아까 말했던 이제 그 특정 미션을 달성하거나, 네. 아니면 어떤 특정 장소에 가면 이제 쿠폰을 주고 하잖아요. 네. 뭐 20원 주지만 20원 받으러 그걸로 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약간 제휴 광고 수익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확장돼서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슬립 투 언도 있고, 그다음에 드라이브 투 언도 있고. 오, 슬립 투 원 제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잠 정말 잘 자거든요. 그렇죠. 네. 수면이 질이 좋으면 네. 그 보상이 올라갑니다. 오, 그럼 네, 사실 알겠습니다. 토스 같은 앱은 뭐 좀 유저의 이제 방문을 늘려가지고 다른 기능들도 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마케팅 장치라면 네. 뭐 슬립 투 원 같은 거는 사실 결국엔 데이터 수집 데이터 모으는 거죠. 네, 목적이겠네요. 드라이브 투 언은 이제 퍼마일 보험처럼 음. 안전 운전을 하면 이제 코인 보상을 주는 거. 네. 요즘은 드라이브 투 원 비슷한 걸로는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은 안전운전을 하면은 깎아주는 아예 보험료 깎아주는 네, 것도 있어요. 퍼마일 보험 네네네. 같은 게 있죠. 네, 맞아요. 그리고 샷투 언도 있는데, 골프를 잘 치면 네. 그거 어떻게 측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걸 하면 이제 코인 리워드를 주는. 타구의 질이 좋다. 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별게 다 이제 있네요. 스크린 골프에서는 할 수 있겠네요. 네. 모든 데이터가 다 네. 있으니까. 그래서 X2on이라고 네. 이제 그 다음 웹3 영역에서 최근에 이제 대코인의 시대 제2차 네. 그때 이제 되게 핫했던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이 데이터는 내 데이터잖아요. 네. 근데 물론 내가 돈을 좀 받긴 했지만 이거를 막 다른 데다 팔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또 문제가 되죠, 가끔씩. 네. 네. 그게 이제 뭐 개인 정보는 아닌지, 뭐 개인 정보인지는 결국은 특정이 가능한지, 누구의 데이터인지가 만약에 특정돼가지고 하면 되게 민감한 개인 정보가 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팔진 않죠. 보통은 그냥 익명화 시킨다든지 통계화 시킨 다음에 그걸 팔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식으로. 네. 생각보다 되게 이게 짜잘한 금액이지만 보니까 유저 수가 꽤 많네요. 캐시워크도 300만 정도? 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네, 깔아놓고 쓰고 있다. 아. 토스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 비즈니스가 있는 거지만 캐시워크는 사실상 만보기만 하는 앱인 거 아닌가요? 근데 캐시워크 매출이 꽤 많이 나오네요. 328억 그러니까요. 2020년에. 네. 왜냐하면 이제 체류 시간과 그 MAU, DAU가 높다 보니까 광고라든지 아니면 리워드나 아니면 퀴즈 같은 게 있습니다. 네. 실제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한다. 그리고 남녀노소를 안 가리는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그러니까 초중학생도 보고 있고, 네. 할머니, 할아버지도 보고 어르신들도 하시고, 있더라고요. 네. 깔기만 하면 돈이 들어온다는데 10원이든. 재미로 하는 것 같아요. 재미로. 그쵸. 네. 재미도 있고. 맞습니다. 재미가 또 큽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도 간단히 한번 이야기를 네. 해볼게요. 저는 이제 니콘 네콘이라는 모바일 상품권 거래 플랫폼 1위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 니콘 네콘은 이제 서비스 이름이고 앱 이름이고 더블NC라는 회사에서 이제 이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2018년에 설립을 해서 지금 직원은 30명 정도 되고 2020년에 뭐 시대 투자도 받은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근데 여기는 간단히 말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이제 생일 때나 이럴 때 기프티콘을 많이 주고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만약에 별로 필요가 없다.
합니다. 그럴 때 이거를 팔 수 있는,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어떻게 보면 직매입을 해서 파는 거죠. 니콘네콘이라는 플랫폼이. 네. 그래서 내가 이걸 팔고 싶을 때 판매를 한다고 이제 신청을 하면은 니콘네콘에서 매입을 합니까? 네, 매입을 하고 네. 그거를 다시 싸게 파는. 그거네요. 네. 상품권, 백화점 상품권 그 구두빵이 온라인화 된 거네요. 구두빵. 네,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주요 상품들은 이제 아무래도 많이 주고받는 기프티콘들, 예를 들면 카페, 뭐 커피 쿠폰이라든지, 뭐 스벅. 편의점, 네, 스벅, 편의점, 뭐, 그 다음에 치킨, 이런 것들, 이런 F&B가 좀 많고요. 앱을 들어가 보시면 이제 원래 가격 대비 몇 프로 할인을 해서 살 수 있는지 표시를 해주는데, 보통 뭐 평균 15% 정도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영화 티켓 같은 거 요즘 비싸잖아요. 15,000원 네네. 정도 하는데, 거의 9,000원 후반에서 10,000원 초반에 살 수 있더라고요. 네. 뭐 특별관이나 이런 거는 좀 제외가 되겠지만 치킨 같은 것들도 한 10%대 정도 할인을 하면 거의 2,000원에서 3,000원 가까이 이제 할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프티콘 같은 것들이 사실 이제 사고 파는 과정에서 좀 이슈가 많잖아요. 뭐 이미 쓴 거를 팔았다는 맞아요. 등 바코드 사실 네. 이미. 이게 개인 간에 거래할 때 이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개인정보 노출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네. 문제들을 이제 중간에서 해결해 주는 게 이 회사가 제공하는 가장 큰 이제 그러네요. 밸류라고 할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이거를 검수를 하나 좀 그게 궁금하긴 해요. 이게 정말 사용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래서 그냥 저의 생각으로는 이게 뭔가 기술적으로 검수가 안 되는 거라면 일단은 이거를 팔린 다음에 정산을 사용까지 다 된 거가 완료된 다음에 정산을 매입자한테 해주는 돈은 건가? 들고 있다가 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이제 몇 년 동안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쌓였을 거 아니에요, 노하우가. 네, 네, 그러니까 네. 얼마 정도는 사기를 우리도 네, 이제 그냥 검수가 안 되는 게 손실이다, 있을, 그거는. 있을 수 네. 있을 텐데 그런 건 좀 손실로 가져가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저만의 생각을 해봤고요. 아니면 아예 기프티콘 업체들이랑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확인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기프티콘 업체들이 이제 몇 개가 정해져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제 거기서 발급된 기프티콘이면 이게 사용된 건지 안 된 건지 맞아요. 확인이 되기 때문에 어느 그 서비스인과 관계없이 기프티콘을 판매하는 데는 몇 개 정해진 네, 거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본 것 같아요. 뭐 윈큐브 뭐 기프팅 하는 회사들이 네, 있고 만들어주는 거죠. 거기다 네. 그냥 어디 뭐 스벅 이렇게 붙여가지고 만들어주는 거죠. 네, 맞아요. 여기에 특이한 점은 환불이나 교환은 해주지 않아요. 개인 간의 리셀이기 때문에 환불 교환은 안 된다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고 네. 이게 뭐 법적으로 정말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아, 네.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매입을 하기 때문에 매입을 안 한다면야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또 애매한 문제예요. 네, 다른 지금 말씀하신 C2B2C 모델들이 개인 간 거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회사가 매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쵸. 네, 그러면 이제 환불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죠. 네, 여기도 이제 정산을 얼마나 빨리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바로 매입을 해준다고 바로 정산을 해준다고 하면 판매 대금을 그러면 정말 매입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사시는 분들은 감안하고 좀 사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싼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지표는 이제 누적 앱 다운로드 수 88만 건, 그 다음에 누적 회원 수 63만 명, 네. 누적 거래 건수 400만 건, 연평균 성장률 작년 대비 160% 성장을 했다고 하고 지금 이제 이 회사에서 말하는 모바일 쿠폰 시장의 거래액이 한 6조 정도 된다고 하는데 네. 물론 이거는 전체 시장 규모일 것이고 거기서 또 리셀은 이 중에 일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품군을 좀 더 늘리고 사실 지금 카카오톡 선물하기나 이런 거에 비교하면은 상품군이 좀 많이 제한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좀 제한된 상품군이 있어서 확대를 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이고 그다음에 또 여기도 거리 기반 캐시백 서비스라는 거를 최근에 이제 런칭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만보기 앱들이랑 비슷한데 내가 카드 결제를 할 때 이동하는 거리만큼 보상을 제공하는 뭔가 거리 기반 마일리지 서비스다라고 하는데 어떤 결제가 일어나는 사이사이에 뭔가 이동 같은 것들을 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베타로 하고 있는데 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것도 흥미로운 모델이었습니다. 재밌는 게 많네요. 네, 니콘, 네콘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누가 선물해 주신 거 지금 2년째 연장만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집 근처에 없다 보니까 가시죠. 네, 일부러 거기에 가가지고 먹기는 조금 어려워서 판매를 강추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니콘, 네콘에서 팔아보겠습니다. 이게 지방로는 또 슬픈 게 선물을 받았는데 없어요. 어. 없거나 한참 다른 시로 가야 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 폴바셋을 받았는데 네. 폴바셋이 없었어요. 없었어. 이게 선물의 뭐 딴 얘기지만 선물의 정석은 네. 범용성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스타벅스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쏠림 사실상 현상이죠. 화폐죠, 화폐. 네, 화폐죠. 다음으로는 이제 자비스 앤 빌런즈라는 회사의 3.3이라는 서비스인데 네. 이거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네. 뭐 광고 같은 것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아, 요것도 짠테크로 들어가는군요. 네, 네. 맞아요. 아, 이거 상당히 짠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환급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간단히 말하면 여기는 텍스테크 스타트업이라고 네. 이제 스스로를 이야기하는데 개인 세무 시장을 혁신하는 텍스테크 스타트업이다. 음. 그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일단 세무대행 서비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무사한테 맡기는 네. 그런 세무대행 서비스를 좀 B2B 사스 느낌으로 해주는 자비스라는 프로덕이 있고,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금 환급액 조회 서비스인 3.3, 이거 네.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거. 네. 그리고 최근에 인수한 하우머치라는 아르바이트 급여 계산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네. 3.3이라는 거는 내가 그동안 원천 징수를 당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서 환급받지 못하고 있던 세액을 네. 이제 조회해서 신고해서 환급까지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네. 그래서 이 회사에서 밝히는 바에 따르면 한번 조회를 해보면 3명 중에 1명은 내가 못 받은 환급액이 있고 그 금액이 평균 13만 원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어디 돈 나올 데 없나 이렇게 찾아볼 때 네. 혹시 하고 이제 조회를 해봤는데 잘하면 이제 10만 원 정도를 이제 득템을 할 수 있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 혹은 그냥 프리랜서나 기거커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대상이 이게 될 것 또 같아요. 배달 시장하고 그 맞물려가지고 엄청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네네네. 그 라이더님들이 딱 이런 상황이었죠. 원천징수 해가지고 3.3 띄고 받았는데 연말정산에서 자꾸 빼먹으니까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게 사실 일반 그냥 직장만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 다 해주기 때문에 네. 별로 신경 쓸 게 없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프리랜서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챙겨주는 사람이 사실 없어서 내가 챙겨야 네. 되거든요. 그런데 홈택스에 내가 직접 들어가서 하는 거는 너무 어렵고, 네, 일단 홈택스의 약간 그런 사용성이 좀 떨어지고 어렵다는 점. 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무사한테 이걸 맡길 것이냐라고 네. 하기에는 세무사도 뭐, 싫어할 네, 것 같아요. 네, 세무사도 별로 안 좋아하고, 왜냐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너무 바쁘거든요. 네. 근데 이거 얼마 금액 되지도 않는 네, 그런 이제 일이 몰리면 또 힘들고, 어쨌든 자비스 앤 빌런즈가 세무사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하다가 또 이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나온 거기도 하대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또 있어서 숨겨진 내가 받지 못한 세금, 뭐 네. 과거 5년 거까지 조회를 해준다고 하거든요. 어. 받으실 게 있으신 분들은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 뭐 이 회사 얘기를 간단히 해보면 15년에 설립해서 투자도 많이 받았어요. 네. 한 429억 정도 누적으로 받았고, 네. 올해 초에 한 300억 정도 받았다고 하고, 주요 투자자들도 이제 쟁쟁한 곳들, 네. 캡스톤, 뭐 위벤처스, DSC 인베스트먼트 뭐 이런 데서 많이 받았고요. 워낙 또 대표님이 네. 연세 창업가시고 네, 맞아요. 굉장히 평판이 엄청 좋으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네. 네. 정말 이제 페인 포인트를 잘 찾아서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서비스들을 많이 만드신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창업은 이제 드라마 앤 컴퍼니에서 네, 리멤버라는 공동 서비스 창업을 만드셨죠. 하셨고. 네네. 맞습니다. 저도 몇십만 원 받았어요. 오, 축하드립니다. 네. 3.3에서? 네, 예전에 오. 처음 썼을 때. 오, 네. 그리고 올해 이제 5월에 종소세도 했잖아요. 네. 제가 이직을 해가지고 네. 네네. 3.3 잘 썼어요. 어. 너무 이제 바쁘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냥 에이 돈 내자. 맞아요. 네. 근데 수수료를 얼마 정도 떼셨나요? 10만 원 정도 10만 뗐던 원? 것 같은데. 오, 네. 비싸다. 꽤 많이. 네. 근데 이게 전혀 모르는 돈 몇십만 원이 들어왔었고 네. 예전에 근데 막 9만 원인가 12만 원인가 아무튼 그 사이였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뭐 괜찮은데. 공돈을 받으니까 네. 공돈 거기 받으니까. 수수료는 네. 그 정도는 주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좋은 게 얼마를 받았다도 있지만 네.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역시. 저는 해봐야 돼. 튜토리얼을 따라가는 걸 못해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이건 저 같은 사람한테는 진짜 좋은 좋았다. 이런 거는 나의 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제일 편하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냥 누가 알아서 해주고 내가 돈 좀 주고, 약간의 그 수수료가 뭐 비싸다 이런 평가도 있기는 한데, 뭐 편의성을 고려해서 네. 또 지출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누적 가입자가 뭐 1200만 정도를 이제 돌파한 것 같아요, 최근에는. 네. 네. 꽤 많이 컸고 네. 그리고 여기서 하는 게 이제 여기서 유틸리티 같은 걸 되게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페이롤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인수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근태 관리, 급여 관리 이런 쪽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나중에는 그 기워크 플랫폼을 직접 하지 않을까? 그런 기사를 봤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있으니까. 네. 네네. 사실 리멤버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약간 채용. 네, 서비스가 발전하는 게 채용 쪽으로 발전을 했고, 네. 여기서도 3.3에서도 올해 하반기에 이제 출시한다고 하는데, 기거커 전문 잔매칭 서비스를 좀 출시를 해보겠다. 사실 최근에 그 하우머치라는 그 회사를 M&A 하면서 네, 이런 이노가닉 성장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워낙 뭐 훌륭하신 또 대표님이 이끌고 계시니까 아마 또 많은 좋은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근데 합니다. 여기도 로톡처럼 그 세무 충돌이 사들한테- 있었죠. 예. 네, 세무 기장대행인데 세무사의 영역이 아니냐. 그래서 뭐 사실은 저희 아는 굉장히 좀 시니어급의 변호사나 이런 분들도 꽤 조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전투를 대비한 것이 아닌가. 아, 저는 어느 정도 이제 양분화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어요. 정말 약간 자잘하고 세무사들이 큰 돈 안 되고 일만 괜히 많아지는 그런 일들을 자동화가 좀 돼야겠죠. 가져가고 네. 좀 큰 고객들은 이제 여기서 하기에는 또 부담스러울 거란 네. 말이죠. 사실은 회계사 세무사님들이 그런 것들도 하셨어요. 그거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돈이 커졌을 때는 고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네, 서비스처럼 처음에 초기 단계에서 네. 고객을 데리고 오는 방법으로는 뭐 기장 같은 것도 그런 거거든요. 기장 대리는 회계사 세무사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 계신 직원분들이 그냥 하시고 도장만 찍는 그런 개념인데 그걸 통해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세무인 경우에는 불복이죠. 결국 네. 세무 불복 같은 게 생겼을 때 그분이 바로 오시기 때문에 아마 했는데 그런 것들도 너무 힘들면 이제 3.3 같은 서비스로 넘어가겠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세무사분들이 워낙 시장이 크고 하기 때문에 이 B2B 사스나 뭐 이런 사스가 좀 발달이 좀 덜 난 것 같은데 저는 좀 이 부분이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네. 이제 노동력으로 해결됐던 것들이 많이 좀 자동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에서는 뭐 2, 30년 전부터 벌써 자동화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 네. 있었습니다. 네, PC 기반으로.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다 이야기를 해본 것 같고 끝으로 이제 나만의 꿀팁 하나씩 공유해 주셔야죠. 짠테크 시대를 살아남는 나만의 꿀팁. 짠테크라기보다도 굉장히 큰 테크예요. 어떻게 보면은 네. 네, 집에서 굴러다니던 내가 안 쓰던 것들을 당근마켓에서 팔았을 때 그 즐거움은 정말 너무너무 짜릿하잖아요. 그것도 중독성이 있죠. 살 때도 좋긴 해요. 살 때도 너무 비싸가지고 사지 못하고 굉장히 사고 싶었던 그 윈도우 기반 노트북을 당근에서 발견한 다음에 반값도 안 되는 값에 정말 새 거를 득템했던 기억도 있고. 싸게 사고 안 쓰는 건 팔자. 안 팔죠. 네. 네, 짠테크죠. 네. 또 하나는 가끔 저는 정말 이거는 짠테크의 개념도 있는 건데 그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녁을 안 먹습니다. 아 정말요? 가끔. 그러면은 돈도 아끼고 약간 이 속도 비우면서 네, 다이어트가 되는 느낌? 간헐적 단식. 좀, 네. 그거 이후로 간헐적 단식 나온 이후에 가끔 하는 거예요. 좋은 것 같아요. 속이 되게 비워져요. 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굉장히 가볍고 좋습니다. 좋은 습관이네요. 우디는 짠테크를 반대하는 이유. 네. 저는 뭔가를 안 쓰는 관점보다는 조금씩 돈 버는 거에 대한 반대인데 푼돈 버는 것보다 저는 덜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몇백 원 아끼려고 이제 계속 이걸 보는 것보다 시간의 소중함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투자 안 하면 상위 20%다. 최근에는 한 10%까지 올랐을 수도 있다. 그것도 테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그 예금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라이프타임 수익률을 보면은 더 높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주식에 파색에 뭐 코인에 했던 사람들 다 합치면 30년을 딱 잘라 보면은 예금러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 네. 앨리슨이 있나요? 저도 이제 중고거래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안 쓰는 물건은 공간만 차지하고, 이제 낭비거든요, 그게 또. 그래서 그런 거 좀 팔아버리는 거, 빨리 현금화하는 거 괜찮은 것 같고. 저는 이제 무지출 챌린지가 요즘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콘텐츠화 같이 된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이게 진짜로 정말 뭔가 플랜을 내가 세우고 절약을 하는 건지 아니면 무작정 약간 유튜브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SNS 팔로워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런 콘텐츠화된 듯한 느낌이 있는데, 만약에 진지하게 이거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래도 이제 좀 몸이 축날 정도의,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안 먹거나 그러니까 너무 싼 것만 먹다 보면 또 약간 몸에 안 좋은 거 많이 먹게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뭐 이것 때문에 돈 안 써야 되니까 뭐 사람을 안 만난다거나 뭐 자기 개발을 안 한다거나 이런 작은 것 때문에 큰 거를 놓치지는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유행 같아서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참 극단적인 것 같아요. 플렉스 아니면 무지출.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1배 라운지에서 다시 만나요.